2015년 3월 영국의 대표 언론사 더 가디언에 정체성을 잃은 K-팝,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K-팝의 글로벌 확장 이후 나타난 침체와 구조적 한계를 다루며 팟캐스터, 음악 기자, 평론가 등 업계 관찰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K-팝 산업의 현재를 짚고 있습니다. 먼저 K-팝 팟캐스트, 아이돌 캐스트 진행자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K-팝은 한국 청중을 떠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누구에게도 뚜렷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미국 음악 기자 타마르 허먼은 K-팝이 영어 중심으로 바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영어 곡으로 성공한 이후 K-팝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점점 영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악평론가 조슈아 민수 김은 전 세계를 뒤흔든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브루노 마스를 빼면 이 곡이 이 정도로 성공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 가디언 기사를 바탕으로 K-팝의 위기를 맞고 있는 주요 원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국내 청취자들과 평론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K-팝은 수출용이 되었다. 혹시 요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 노래인지 아니면 그냥 팝송인지 헷갈린 적은 없으셨나요? 2010년대 들어서면 K-팝은 세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K-팝에서는 영어 가사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언어의 변화와 함께 사운드 역시 미국과 유럽의 팝 트렌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이퍼팝, 이지 리스닝 팝, EDM 중심 사운드 등 서구 팝 시장에서 유행한 스타일들이 K-팝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영어 가사가 늘어나면서 한국 음악 특유의 정서와 맥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전달되던 감정과 이야기가 영어로 대체되면서 공감의 밀도가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국의 10대, 20대 사이에서는 한국 음악인데 한국 정서가 없는 느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영어 가사가 이해를 돕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사가 어색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오히려 몰입을 방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해지는 과정에서 K-팝의 고유한 정체성, 즉 K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K-팝이 한국적인 정서를 세련되게 포장해 세계에 소개한 음악이었다면 지금의 K-팝은 글로벌 팝을 한국 아이돌이 대신 부르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팬이 되어야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K-팝이 대중과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이돌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노래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복잡한 세계관과 컨셉, 멤버 간 서사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악은 점점 하나의 작품이라기보다 해석과 학습이 필요한 컨텐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돌은 하나의 음악가라기보다 완벽해야 하는 존재, 비판 없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비되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음악보단 인물 중심의 소비가 강화되면서 아이돌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 이른바 연애 신격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K-팝은 점점 그들만의 세계로 분리되는 일종의 사일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K-팝이 앞에 K가 붙은 만큼 한 나라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운 의견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팬덤에 속하지 않은 일반 청취자, 즉 그저 음악을 즐기고 싶은 대중은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K-팝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중음악이라기보다 강한 충성도를 전제로 한 팬덤 중심의 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K-팝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팝 기획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팬덤을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팬들에게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떠받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아이돌 중심의 K-팝은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양산형 구도에 대한 피로감. 이런 흐름은 앞서 살펴본 1번과 2번의 문제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K-팝이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면서 언어의 변화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팝 트렌드를 기준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사운드와 장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K-팝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점차 한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시 말해 장르의 다양성이 확장되기보다는 오히려 국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음악 중심이 아닌 팬덤 중심의 문화가 강화되면서 아이돌 간의 경쟁 구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음악이나 메시지보다
인기와 팬덤 규모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돌은 이른바 1군, 2군, 3군으로 분류되는 차별화된 경쟁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K-팝 시장이 점점 경쟁 시장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미 성공한 포맷과 컨셉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시도보다는 모방과 유사한 결과물들 간의 경쟁이 시장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K-팝은 각기 다른 개성과 방향성을 지닌 음악이라기보다 비슷한 구조와 사운드를 가진 컨텐츠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양산형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산형 구조에 대한 피로감은 단순히 음악의 결과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아이돌 산업 구조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스템, 확일화된 훈련 방식과 과다한 관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약 분쟁, 그리고 회사 중심으로 굳어진 권력 구조는 비판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더 이상 노력과 성장의 서사로 소비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제한되는 낡은 산업 구조의 단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K-팝은 새로운 문화나 힙한 장르라기보다는 기성산업이 만들어낸 기업형 상품, 즉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되는 산업의 상징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젊은 세대가 K-팝에 느끼는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악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K-팝 산업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앞서 소개한 더 가디언 기사 속 이 문구가 다시 떠오릅니다. K-팝은 한국 청중을 떠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누구에게도 뚜렷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국내용이 아닌 수출을 전제로 만들어진 음악, 한국 안에서는 팬이 되어야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폐쇄적인 문화로 소비되고, 아이돌 산업을 반복되는 양산 구조는 대중에게 점점 피로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K-팝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듣는 대중음악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들만 소비하는 컨텐츠가 되었고, 그만큼 대중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대해 다른 의견들도 나옵니다. 그래도 한국 가수가 해외로 진출하면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일 아니냐, 굳이 한국어가 들어가야 하느냐, 한국인이 부르면 K-팝인 게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양산형 구조 속 경쟁이 오히려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K-팝 시장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K-팝은 정체성을 잃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자료조사를 하며 살펴본 국내의 기사들 대부분이 거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 가사가 지나치게 많아진 건 아닌지, 과연 이것을 여전히 K-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 논의는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지금의 K-팝을 바라보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가사가 많고 양산형 구조의 문제점 등을 다 제쳐두고 너무 과한 팬덤 문화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연예인 신격화라든지 유사연예 사업 등 솔직히 현 K-팝 시장에서는 분명 나쁘끄러운 민낯이 존재하죠. 음악이나 아이돌에 대해 아쉬운 의견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가장 큰 문제는 기획사나 아이돌 산업은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단순 리스너보다는 고액을 소비하는 충성 고객이 많아지면 더 좋죠. 한마디로 이젠 장사를 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오히려 더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일명 그들만의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근데 K-팝 좋아합니다. K-팝의 퀄리티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도 체감하고 있고, 또 그 변화 자체를 즐기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K-팝 앨범을 구매하는 것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소비는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K-팝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